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쉼표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대화는 5분도 안 됐는데 며칠 동안 괜히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아무 말 안 했는데도 나를 은근히 배제하고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쭉쭉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만난 후엔 왜 이렇게 허탈할까요? 왜 며칠 동안 그 사람 생각에 잠 못 이루고 혼자서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며 자책하게 될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한 구독자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60대 주부 박미숙 씨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 때문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 지인은 겉으로는 친근하게 대하지만 항상 미묘하게 박미숙 씨를 무시했어요. 동네 모임에서 박미숙 씨가 의견을 내면 아, 미숙 씨는 그런 생각도 하시는군요 하면서 대충 넘어가거나 같은 아파트 주민들끼리 소모임을 만들 때도 박미숙 씨만 빼고 따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직접적으로 나쁜 말을 하는 건 아닌데 만날 때마다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나고 혹시 내가 예민한 건가 하면서 자꾸 자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에너지 도둑의 정체를 파헤치자. 이런 사람들을 심리학에서는 에너지 뱀파이어 또는 수동적 공격자 passive aggressive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특징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너 싫어. 너 때문에 짜증나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대신 비꼬거나 무시하거나 은근슬쩍 배제시킵니다. 그래서 더 교묘하고 악랄해요. 두 번째는 가스라이팅을 시전합니다. 여러분이 기분 나빠요라고 하면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되받아칩니다. 결국 여러분이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세 번째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항상 다른 사람 탓, 상황 탓을 합니다. 네 번째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만듭니다. 오늘은 친절하다가 내일은 차갑고 모레는 또 다정해요. 이런 일관성 없는 태도로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또 다른 구독자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후반 이영자 씨에게는 30년 지기 지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해온 사이였는데 요즘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가 심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이영자 씨가 좋은 일이 있어서 이야기하면 아, 그래. 근데 나는 하면서 자기 얘기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이영자 씨가 힘든 일이 있어서 털어놓으면 그럴 줄 알았어. 영자 씨가 워낙 그런 성격이니까 라며 위로는커녕 상처만 주었어요. 만날 때마다 이영자 씨만 들어주고 이영자 씨만 맞춰주고 이영자 씨만 양보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지인은 우리 우정 정말 소중하다고 말했어요. 이영자 씨는 이게 진짜 우정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라며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관계에서 고통받고 계실까요? 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릴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휘둘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입니다.
내가 참으면 돼. 상대방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야 라며 자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착함과 호구는 다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관계 끊기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끝나면 어쩌지? 혹시 내가 문제인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독성 관계를 계속 유지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존감 문제입니다. 나는 이 정도 대우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낮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이런 관계 손절의 단계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적인 단절이 아닌 단계별 관계 조정법입니다. 1단계는 경계선 그리기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마세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어 라고 명확히 말하세요. 2단계는 반응하지 않기입니다. 도발적인 말이나 비꼬는 말에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담담하게 받아넘기세요. 3단계 만남 빈도 줄이기. 일주일에 3번 만났다면 1번으로, 1번 만났다면 1달에 1번으로 자연스럽게 줄여나가세요. 4단계는 관계 레벨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절친 친구에서 지인 그리고 아는 사람에서 모르는 사람 순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세요. 5단계는 완전 차단하는 것입니다. 3번 이상 반복적으로 기분을 해치고 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면 과감히 완전 차단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에 귀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방어력 키우는 구체적인 습관들은 첫 번째는 나만의 하지마 신호 만들기입니다. 상대방이 선 넘는 말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미리 준비하세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독심술 버리기입니다. 제가 나를 싫어하나 봐. 아마도 화났을 거야 라는 추측을 멈추세요.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세요. 혹시 화났어요? 라고요. 세 번째는 언어 습관 바꾸기입니다. 난 버려졌다. 에서 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난 망했다. 에서 나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있다. 다 내 탓이야. 에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자. 네 번째는 감정 일기 쓰기입니다. 그 사람과 만난 후 느낀 감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패턴이 보일 겁니다. 다섯 번째는 지지군 만들기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든든히 만드세요. 여러분,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처 준 사람이 치유해 줄 필요 없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따뜻한 드라마 한 편 보기, 자연 속에서 산책하기, 좋은 책 읽기,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와 이야기하기,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운동으로 몸과 마음 단련하기. 플랜 A가 안 맞으면 언제든 플랜 B, 플랜 C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나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을 이해하고 응원하고 사랑해 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전 대화법을 익혀보세요. 구체적인 대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상황일 비꼬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라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저는 기분이 좋지 않네요. 라고 차분하게 표현하세요. 상황이 무시당했을 때에는
나 무시하지 마 라고 소리치지 마시고 제 의견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상황 3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때에는 내가 예민한 게 맞나? 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제가 느낀 감정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라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지켜주세요. 이런 대화법을 연습하시면서 점점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익혀나가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오랜 지인도 예외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지만 가족인데, 오랜 지인인데 라며 망설이세요. 하지만 여러분, 가족이라고 오랜 지인이라고 해서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혈연이나 오랜 시간이 독성 관계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가족이니까 참아야 해. 오래 알았으니까 이해해야 해가 아니라 가족이니까 더욱 서로 존중하자. 오래 알았으니까 더욱 배려하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과 보낼 이유는 없어요. 자주 있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나직지 않으신가요? 첫 번째 상황, 그 사람과 만난 후 기분이 나쁘지만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뭔가 기분이 이상해 라는 느낌이 계속 남는 거죠. 두 번째 상황, 내가 하는 말에 대해 항상 반박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이라며 은근히 무시하는 거예요. 세 번째 상황, 나만 빼고 모임을 만들거나 중요한 정보를 나만 빼고 공유하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네 번째 상황, 도움을 요청했을 때 바로 거절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계속 생깁니다. 다섯 번째 상황,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내가 양보하고 내가 맞춰주고 내가 참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관계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단 한 가지 기술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기분이 나쁘다, 불편하다라는 감정이 든다면 그것은 분명한 신호예요. 내 직감을 믿고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다른 사람의 평가나 판단보다 내 마음의 소리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나를 깎아내리고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휘둘리기엔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죠. 대신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꼭 기억하세요. 피할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고 서로 응원하며 성장해 나가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로운 쉼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은 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